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에 제표길에 붙여진 최상병 특검법, 어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오늘은 정치권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오늘 얘기를 좀 하려면 어제 상황을 조금 복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제 표결 결과를 좀 보시면 제재고연이 295명 중에 1명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 안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294명이 표결에 참가했고요. 가결이 179표, 부결이 111표, 무효가 4표. 가결보다는 이제 부결이나 무효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수치에 크게 말려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 이런저런 이탈표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국민의힘 쪽이냐, 민주당 쪽이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탈표는 없었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저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예, 그냥 반란표는 없었다. 그리고 마치 반란할 것처럼 한 5명 정도가 이제 그 뭐 사전에 찬성표 던질 것처럼 했는데 막판에 다 주저앉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론을 얘기했어요. 김웅 의원 같은 게 나는 확실히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도 그동안 해왔던 대로 했다. 이렇게 몇몇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막판에 상당한 회유와 뭐 약간의 좀 협박도 좀 있지 않았을까. 또 대통령실은 또 우리 국민들이 못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각 정당도 못 가지고 있는 이른바 검찰 캐비닛.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예, 그래서 그냥 뭐 원래 자기네들 그 당 소속 그대로 예, 그냥 찬반이 갈린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의 이제 이 표결의 부결로 인해서 정치권의 후폭풍은 아마 여론조사로도 확실히 드러날 텐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비슷해요.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비밀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찍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한 분 정도는 확실하게 찬성표를 던지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 중에는 뭐 그 실수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부결표 어쨌든 점이 찍히거나 뭐 가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본인의 마음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분류, 이 분류를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뭐 아전인수격으로 서로에게 유리한 것으로 뭐 이렇게 뭐 분석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무효표나 또는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뭐 예를 들면 아주 뭐랄까요 소심하게 찬성표를 던진 거죠. 찬성이라고 쓰고 옆에 점 하나 찍고 뭐 이런 방식, 예. 이런 방식으로 갔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좀 복잡하게 좀 생각을 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쪽에서 나왔을까 이런 계산들 많이 했는데 아마도 각 양측에서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낫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표결에 사실은 정치적인 뭐 표결 숫자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보시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민의힘 뒤에 결국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선 이제 패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소통 강화한다, 협치 강화한다 그래서 영수회담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형식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소통한 듯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예. 내용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듣고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우리가 과연 소통으로 볼 수 있겠는가? 소통 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실제 최근에 일련의 그 행보들을 보게 되면 별로 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제 곳곳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검찰에서 뭐 예를 들어 김건희 수사 라인을 싹 다 뺏는 그런 조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그런 이제 법안이었잖아요. 예. 민심을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법안인데 이것조차도 역시 또다시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했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난 바뀔 생각이 없다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마음, 행동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준봉 교수님은 어떤 의미죠?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번 결과를 두고도 뭐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요, 헌법기관이요, 개개인이다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총선 앞두고서 무슨 얘기했죠? 당정 간의 수평적 당정관계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정권이 잘못하면 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런데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잘못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이번의 결과가 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런 발표가 결국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원하면 뭐든지 한다. 이런 이미지로 밝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깊이 이 부분에서는 모욕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회의원들의 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어떤 반발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기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국민의 관점에서 뭐가 옳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